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2학기 나이스 성적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고교 학점제 관련 기능 안정화 및 편의성 개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확인을 위한 연수, 그리고 지필 수행평가 선행 작업과 지필평가 성적 처리, 수행평가 성적 처리, 마지막으로 지필평가 나이스 플러스 학부모 서비스 반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성적은 1차 지필평가 그리고 그 외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연수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학기 말 성적 처리는 12월 혹은 11월 중에 있을 연수 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연수 전에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기능 안정화, 편의성 개선과 관련돼서 1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나이스에서 기능이 개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출결이 많이 바뀌었죠. 2학기가 시작되면서 출결과 관련돼서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다 공문 그리고 지금 나이스 팝업 참으로 내용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출결 처리 방법 변경 안내랑 공문을 통해서 올해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출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출석 인정 결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선생님들한테 출석 인정 결과와 관련돼서 안내를 드렸을 때는 출석 인정 결과는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예, 결과 표시를 하지 않고 비고라면 반드시 출석 인정 결과를 입력해달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교과 선생님과 학교에서 많이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가 어, 들려가지고 관련된 기능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 담당 교사께서는 출석 인정 결과는 결과 표시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동의하고요. 필요시에 비고란에 출석 인정 결과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 결과를 1학기 때는 교과 선생님께서 반드시 입력하라고 안내를 했지만 2학기 때 이 공문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경 사유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출석 인정 결과 처리서 과목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에게 지금 동시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 결과 처리 사유 중복 입력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교사가 1학기 때에는 본인의 과목 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다른 교과 교사의 출결을 수정을 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9월 달에 기능이 개선되어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급 학생들의 과목 출결을 직접 처리할 수도 있게끔 기능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물론 1학년 학생들은 대다수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 수업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고교 학점제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동해야 수업을 받게 될 텐데 그럴 때 과목 선생님들이 출결을 처리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 선생님들보다는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출결과 관련돼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 학생들의 출결을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고1 학생의 출결도 현 고2, 고3처럼 담임 교사가 직접 출결을 수정 및 입력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출결 처리 방법은 학교에서 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되고요. 고1은 최성보 관련해서 교과 담당 교사 해당 교시 출결 마감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학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해당 교실 안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전달 내용 입력하면 자료 저장하고 전송하게 되면 교과 선생님한테 해당 내용들이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결과 관련돼서 교과 선생님한테 안내할 있다라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기능을 쓰시면은 교과 선생님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과목 출결 관리에서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학년 혹은 이 반의 담당 교사가 아닌데 갑자기 출결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스의 학적 출결 관리, 과목 출결 관리에 과목별 출결 관리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교육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 담당 교사는 상관없이 시간표에서 입력한 해당 교실 과목 교사에게 부여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결부강 처리에서 보강 처리가 되면 내가 그 반 혹은 그 학년을 담당하지 않아도 해당 반의 과목 출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보여진다면 선생님께서 보강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의 기능상 학생의 과목 출결 결과 표시를 교과 담임 그리고 학급 담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교사가 수정했음을 나이스에서 알리기 위해서 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년 일반 한국사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9월 19일 금요일 날 1학년 일반 4번과 5번 학생의 출결을 결과 표시하고 해당 내용의 결과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출결 마감을 하게 되면 교과 선생님께서 1학년 일반 한국사의 과목의 출결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서 1학년 일반의 9월 19일 자료를 보게 되면 예, 길 3, 마우스를 올리면 정보가 나타나죠. 한국사 선생님께서 1학년 일반 4번, 5번 학생의 결과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담임 선생님께서 민 2번이라는 학생이 이날 이 학생이 출석 인정 결과다라는 정보가 미처 이 사실을 교과 선생님한테 안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출결을 수정할 수도 있고, 혹은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해당 학생을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는 1학년 일반의 한국사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과 교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1학년 일반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출결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교과 선생님께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교과 선생님이 본인 수업을 출결을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입력하지 않고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팝업창 간단하게 누가 수정했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 수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기능에서 학생의 과목 출결 표시를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사가 수정했다는 것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과 담임 선생님께서 담임 교사가 수정한 내용을 또다시 수정하고자 한다면은 교과 선생님께서 다시 또 수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잘 맞다. 하고 클릭하고 저장하고 출결 마감하게 되면 다시 수정이 되고, 그럼 이 내용은 다시 학급 담임 선생님한테 해당 내용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 출결은 기본적으로 학급 담임과 교과 담임 모두에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서 담임교사가 학급 담임 선생님한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출석 인정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고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출결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기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 개선된 내용이 또 있는데, 교과 선생님들께서 비고란에 일괄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10명 혹은 5명이 동시에 학교 행사 혹은 특별한 일로 동시에 같은 사유로 결과를 했는데, 이게 출석 인증 결과인데 이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일한 문구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학생들을 선택하여 비고 일괄 입력란에 내용을 입력하여 적용하면 선택한 학생들의 입력한 내용이 동시에 다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에 4번, 5번, 요 학생들이 전부 다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비고 일관란에 출석 인정 결과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동시에 선택한 학생들이 제가 비고 일관란에 입력한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에서 저장 누르시고 출결마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학교에서 필요시에 비고 일관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일 출결해서 사율도 마찬가지로 일괄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에 한 5명의 학생들이 오늘 감염병으로 인하여 출석 인정 결석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학생들을 먼저 마감해서 동일한 종류가 그래서 출석 인정 결석을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유 일괄 등록을 하여 사유 일괄 입력창에서 담임교사 등록한 마감 종류를 선택한 후에 그 사유를 입력하게 되면 마감 종류에 입력한 사유가 일괄 등록됩니다. 일괄 등록한 사유는 최종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단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온 4번, 6, 8번 이 학생들이
다 오늘 출석 인정 결석이다. 그러면 이렇게 4명 학생들이 출석 인정 결석이다. 그런 다음에 사유 일괄 입력을 선택하고 출석 인정 결석에 가면 프로나무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사유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예, 입력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적에서 학적 변동, 예를 들어서 뭐 자퇴나 휴학이나 퇴학 이런 학생들이 발생했는데 학적 변동 처리할 때 학적 반영 이후에 일출결 혹은 교과 출결이 있는 경우에 나이스에서 한 번 더 이 상황을 체크해서 안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자퇴나 퇴학 혹은 뭐 재적 이렇게 됐을 때 당일날 이 학생들의 학적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자료 입력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체돼서 학적이 반영이 될 텐데 그 사이에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그런 사유가 발생한지 모르고 출석에 대해서 변동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를 그래서 결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학적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을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학적 반영하게 되면 나이스에서 학적 반영 이후에 출결에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창을 통해서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잘못 체크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업무 담당 교과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한테 안내해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적에서 학업 중단 관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8월 28일 날 날짜로 검정고시로 자퇴를 신청을 해서 좀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자료가 입력되고 확인한 다음에 이 학생이 학적을 반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학적을 반영 누르면 이렇게 확인창을 통해서 학업 중단 변동 일자보다 이후 날짜 등록한 일출결, 교과 출결 정보가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학적 반영 확인 누를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학적은 반영이 되죠. 그렇지만 학적 반영일 이후에 이 학생 출결이 변동된 자료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럴 때 좀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예, 그 내용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다 수정을 하고 올바른 자료를 확인한 후에 합격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교과 담임 선생님한테도 교과 출결 내용 입력할 때 학적 반영일이 등록 학생의 학출결에 결과 표시 등을 입력할 때 학적 반영 이후의 내용을 등록하면 확인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그렇게 출결 결과 표시를 하려고 했을 때 아까 배사번 학생 같은 경우 8월 28일 자퇴인데 9월 1일 날짜에 결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 안내창이 나타나면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교사는 알림창이 나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저장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장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교과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9월 8일 날 날짜로 이런 이렇게 배사관 학생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창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도 상관없는 거면 그냥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취소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수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합작 변동 이후에 출결자를 입력할 때 한 번 더 나이스에서 체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생활에서 자율자치 활동에서 출결 관리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출결 처리할 때 교시별로 구분해서 입력한 내용,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자율자치 활동 관리에서 보면은 연속해서 이렇게 수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교시, 5교시에 연속해서 수업이 있을 때 비고란에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4교 연속해서 수업이 있으면 한 번에 각각을 입력 못하고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4교시 따로 5교시 따로 비고란에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교시, 5교시 비고란에 이렇게 과 1번 학생의 비고를 4교시에는 출석 인정 결과 그리고 5교시에는 700m 뭐 이렇게 분리해서 4교시, 5교시 입력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교시는 출석 인력 애들은 5교시는 700도 하고 저장 누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교시하고 5교시에 동일한 사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700도. 동일한 사안 입력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어차피 사안은 동일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4교시, 5교시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기본안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교실별로 입력해도 각각의 교시에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학기별 과목 추별 마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기 말에 과목별로 과목 출결을 마감을 할 때 일반 학생들은 그 해당 과목에 대한 출결을 다 마무리할 때 기본적으로 교시 마감수하고 반별 일출결 마감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서로 이상이 없을 때 마감이 된 그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시수 마감을 검증을 하는데 다만 그 강의실에 위탁 학생이 있을 경우 위탁 학생의 경우는 어, 그 위탁 학생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추결을 마감할 때 위탁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강의실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자료를 체크하고 위탁 학생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탁 학생의 위탁 기간 자료 입력은 위탁 메뉴에서 진행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령 28쪽에 생기부의 기재 요령 내 기재 방법은 준수하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학생의 기재 방법은 위탁 메뉴에서 입력하는 것이 기재 방법이므로 위탁 학생의 자료는 다 위탁 메뉴에서 입력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과 위탁 학생들에 대한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는 기본적으로 학기별 과목 출별 마감을 할 때 위탁 학생이 있을 경우 강의실에 위탁 학생의 자료는 건너뛰고 일반 학생들만 대상으로 체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학생의 자료가 다르다고 해서 과목 출결 마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출결 관련돼서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1학기 말쯤에 개선된 건데요. 전입생 출결 관리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결 수강생으로만 편성할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전입생의 수강 과목 1학년일 경우에 전입생의 수강 과목을 편성할 때 성적 및 출결 수강생이 자동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실제 전출규에서 2차 지필 평가를 모두 응시해서 전출규에서 학기말 성적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는 여기서 전입생 성적을 수강 학생 편성을 할 때 이 학생들 성적 산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결 수강생만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출과 전입교 모두 2차 지표 완료된 상태에서 전출 처리할 때 전입교에서 출결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을 적용받는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만 이제 대상이고요. 이 해당 메뉴는 수강 과목을 편성할 때 성적 수강생 편성을 해제하면은 자동적으로 출결 수강생으로만 편성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결 수강생은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디폴트 값입니다. 보여드리면 학책에서 전입관리에서 예,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회를 하게 되면 학적 반영 메뉴에서 이미 전입생들은 다 반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 5번이라는 학생이 7월 7일에 왔는데 이 학생은 전출기에서 2차 치필 평가까지 모두 마치고 온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학생이 수강 과목을 편성을 할 때 1학년 학생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성적 수강생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것들을 다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전입교에서 성적 수강생 편성이 되지 않고 출결 수강생 해당 과목 그러니까 출결만 편성 체크를 할 거고 성적은 체크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집필평가위에 전입생들이 오면 이런 메뉴들을 이용하셔서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편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과목 출결 현황에서 결과 실수 집계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 위탁, 공동 등 일반 학생들과 결과 실수 집계 기준이 다른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적 출결 현황 및 통계, 과목별 출결 현황에서 학적 변동 학생 경우 결과 실수를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추가 정보에서 이전 학교 자료 등의 추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하고 출결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계 방법도 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적에서 출결 현황 및 출결 현황 통계에서 출결 현황 및 과목별 출결 현황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통부에 97번이라는 학생이 결과실 체크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학생 같은 학기 중에 제가 들어온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과 실수를 클릭을 할 수가 없는데 중간에 산입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과 실수 안에 확인해 보면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플러스에서 관련된 기능 개선된 내용입니다. 나이스 플러스에서 출결 관리가 관련돼서 좀 특히나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최성보 업무 처리 때문에 출결 관리에 좀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나이스 플러스 쪽에서 기능 개선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이스 플러스에서 저희가 자료를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마감을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나이스에서 다시 접속해서 해당 자료를 조회를 해서 다시 반영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스 플러스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실 때 그 자리에서 학생 출결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마감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나이스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반드시 마감까지 하셔야지만 나이스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 있고 물론 나이스에서 당연히 출결 마감, 과목 교실 마감 해주셔야 되고요. 또 나이스에서 시간표를 수정하면 나이스 플러스에 변동된 시간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를 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이미 기능이 개선된 거 느끼셨을 거고 혹시 아직 이용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시라면 예, 이런 기능이 개선된 게 있으니까 예,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계속 나이스 플러스에서 조금 더 기능 개선들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나이스하고 나이스 플러스 간에 담임교사 사회랑과 과목교사 피곤함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또한 나이스 플러스 통해서 동아리 활동 출력 가능도 개선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기능이 개선될 수 되거나 됐거나 혹은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공동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수강생을 등록할 때 기능 개선된 게 있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게 한 학교나 혹은 우리가 공동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다 등록을 했는데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교 수강생 일괄 등록창에서 일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 등록은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은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내려받은 양식의 원저교의 정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정보들을 입력하여 파일을 저장으로 찾기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적에서 타교 수강생 관리의 공동교육 과정으로 해서 타교 수강생 관리를 들어오시면 물론 공동교육 과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교 수강생 반정보 관리 내용들을 다 입력을 있어야 되고요. 뭐 타교 수강생 관리에서 등록에서 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다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일괄 등록이 생겨가지고 일괄 등록을 눌러주신 후 여기서 먼저 이렇게 타교 수강생 일괄 등록 창에서 엑셀 내려받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될 겁니다. 예, 자료를 다운받고 다운받은 자료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코드, 번호,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운받으면 이런 형태 첫 줄이 나타나고 이렇게 처음에 샘플 형태 나타납니다. 시작 일자하고 종료 일자는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학기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요. 반코드는 좀 전에 공동교육과정 반을 하나 개설한 그 반의 코드가 나타납니다. 번호는 학생들에게 부여할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적교 정보는 이제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 학교 명칭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과정, 학년, 학과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면 일반 학과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면 특성화 학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의 학년, 반,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반, 번호, 성명, 그리고 학생부 자료 전송하기. 예. 저희 지금 2학기니까 당연히 2학기로 개설했고 이 내용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몇 학년이냐 이런 것들 공동교육과정 학기 1학년이고 2학년의 반코드 선택하면 반코드하고 반명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찾기를 하셔서 타경수 샘플 등록한 걸 열기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자동으로 일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교가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일괄 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학생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타교 수강생의 정보를 수정하여 재확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되면서 그리고 또한 재확인 요청 필요 건수에 관련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나타나면 학생 성명을 클릭하여 재확인 요청하여 소속계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황상식 학생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재확인 요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재확인 요청 필요 건수 한 건에 따르면 이 학생은 무엇인가 재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 거점교에서 이 학생의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 자료를 정보를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셔서 재확인 요청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란색은 사라지고 이 학생의 소속교에 재확인 요청이라고 그럼 소속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재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정보가 다시 갱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수정하고 노란색이 나타나고 재확인 요청 필요 건수가 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에서 일과 시간 이외 과목의 성적 처리하고 입력 등 관련된 전송 기능들 안내입니다.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가 일과 시간 이외, 그러니까 평일 방과 후, 주로 저희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평일 방과 후나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겠죠. 물론 주말이나 혹은 방학 중에도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개설하고 운영한 과목의 성적 처리 결과 등을 학생 정보를 입력하고 참여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기존 타교 수강생의 성적을 성적인의 세부 등념의 특기사항으로 분리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성적 및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성적 처리 유형을 제외해서 전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전송할 때 성적만 선택해서 전송해도 성적과 세팅은 함께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필요시에는 저희가 세팅만 선택해서 하면 또 세팅만 전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지금 보면은 송 4번이라는 학생이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학생의 학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인해서 저희가 세특만 따로 자료를 저장해서 이 학생을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존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있어야지만 세특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특만 따로 또 분리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적만 선택하면은 성적은 세트까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전송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트만 선택하고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민5번 학생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들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학생의 자료를 전송하려면 마감을 해야 되고요. 학생을 마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팅만 선택하고 자료를 전송을 하면 이렇게 세특 자료를 원저교로 전송한다. 이렇게 전송을 할 겁니다. 그럼 전송이 되고요. 그러면은 소속교에서 이 학생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교에서는 보면은 민호군의 타교 자료가 도착했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는 자기서 민호군 학생의 예, 보면은 세특 내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세특이 전송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자료가 도착한 것은 이 학생의 자료는 저희가 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온게 확인이 됐으면 온게 확인이 됐으면 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반영하게 되면 이 자료가 반영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필요시에는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삭제하게 되면 정정된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할 때 성적만 선택해서 혹은 세특만 선택해서 혹은 뭐 다른 내용들도 선택해서 한꺼번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교육 거점 학교에서 일과 시간 이외의 과목의 성적 처리하고 입력하는 전송 기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가 일과 시간 이외에 성적을 전송을 할때 일과 시간 내외 구분에 따라서 최소 성취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내에 운영이 되는 공동교육과정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관리가 가능하여 최소 성취 수준 유형에 대한 비활성화가 되고요. 일과 시간 외에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관리가 불가능해 최소 성취 유형이 활성화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과 시간 내 공동교육 과정은 시간표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등록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업무 진행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과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메뉴에서 최성보 업무를 다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탁 메뉴에서 이 학생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과목에 대한 이수나 미수 윗 메뉴에서는 선택하지 못하고 최성보에서 다 그것을 진행을 한 다음에 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전송만 해야 된다. 최성보 메뉴에서 진행돼서 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성적 결과를 그냥 여기서 조회하고 보낼 수밖에 없다. 수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일과 시간의 공동교육 과정은 나이스에 시간표 등록하지 않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2022 개정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고 자료를 전송할 때 타교 수강생의 학생들의 자료 관리 메뉴에서 우리는 이 학생들의 최소 성취 유형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선택해서 자료를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거점교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1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이 공동교육과정
듣는 학생들 1학년 성적을 산출을 했다 보면은, 그럼 예를 들어 민 5번 학생을 보면 성적을 보면 일과 시간 내역, 일과 시간 외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학교에는 지금 저희가 일과 시간 외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외를 선택하게 되면 일과 시간 외에 진행된 공동교육과정 성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최소 성취 유형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 왜냐면 이 학교에서는 시간표 공동교육과정 등록을 안 했으므로 출결 관련된 자료를 불러올 수 없으므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관련된 성적을 여기서 선택을 한 다음에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적은 산출됐지만 최소 성취 유형 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달이냐 미도달이냐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것, 최종 미수냐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달이다. 그러면 도달하고 저장을 눌러준 다음에 이 학생을 자료를 전송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우리 학교가 일과 시간 외에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이다라면 필히 학기 말에 성적을 전송을 할 때, 학기 말에 성적을 전송을 할 때 반드시 자료 관리에서 일과 시간 외로 선택을 하고 최소 성취 수준 유형에 대한 것을 선택하고 자료를 전송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 아마 공동교육과정 연수할 때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교 수강생 가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 만약 우리 학교가 위탁 학생들이 있다, 위탁 학생, 다른 타교 위탁 학생들이 있다면 1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이 2학기에도 그대로 된다라고 할 시에는 1학기에 등록한 타교 수강생은 2학기에는 바로 가져오기로 해서 업무를 두 번 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학교 학생들 위탁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2학기에 위탁받은 학생이 1학기에 동일하다면 가족을 통해서 학생들을 손쉽게 등록하여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적에서 타교 수강생 관리, 위탁에서 타교 수강생 관리, 위탁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 조회를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위탁,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 위탁을 진행하는 학생. 그럼 얘가 2학기에도 위탁 받는다. 그러면 가져오게 하셔서 학생을 선택해서 가져오게 하면 이렇게 1학기에 등록한 학생이 2학기도 그대로 위탁학생을 등록하여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대한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취 기준을 등록할 때 어려운 게 전문교과거든요. 일부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해당 성취 기준을 가져와서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 기준 성취 기준이 없는 교과 같은 경우는 일괄 업로드 기능으로 성취 기준을 일괄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의 지필 수행에서 성취 평가 기준 관리 성취 기준 관리 메뉴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교과 과목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가져오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는 아마 안 될 거는 같습니다. 모든 교과목이 지금 보시다시피 안 되는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과목들은 이렇게 가져오시고 안 될 경우에는 일괄 업로드 기능으로 일괄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와 관련된 기능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 산출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100점 만점인 경우만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과목 만점이 100점이 아닌 경우에도 산출 가능하도록 한식이 추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라운드 회차 확정 결제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건 아마 1학기 중간에 어, 바뀌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죠. 저희가 집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을 할 때 라운드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운드로 확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처음에는 라운드만 확정하면 되는 중간에 결제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결제가 완료된 라운드가 자동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필평가 확정할 때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라운드 확정을 할 때 우리는 상신을 해서 상신이 완료된 걸 쓰겠다 하면은 그 문서 메뉴에서요. 문서 종류의 해당 메뉴에 내부 승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요. 업무 승인 관리에 결제 문서 관리에서 해당 결제 문서명을 조회해서 내부 승인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해제하실 때는요, 결제 우선순위에서 기관 결제선이나 개인 결제선 하나는 선택하고, 그리고 내부 승인은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기말 추정분할 점수 마감 결제 기능도 추가가 돼서요. 아마 이것도 1학기 때 중간에 들어와 해당 기능이 만들어졌는데요. 학교 규정에 따라서 나이스에서 결제 기능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 사용하지 않는다.
할 때는요, 해당 결제 문서를 마찬가지로 해당 문서를 선택하고, 예, 내부 승인을 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학기 말 추정 분할점 선출 마감된 이후에는 문항점포 마감 취소 수정 가능하도록 또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하고 관련된 기능들이 이렇게 조금씩 개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도 학기 말 성적 산출할 때 과목별 분할점 산출에 대한 수기 입력 기능이 제한됐다. 이건 뭐 1학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기 말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할 때는 반드시 나이스를 이용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정 분할 점수나 혹은 산출 결과 가져오기 추정 기능밖에 안 된다라는 것. 이 수기로 저희가 학기 말 추정 분할 점수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 점수는 학과별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예, 분할 점수는 학과별로 산출이 가능한데 학기 말 성적을 학과별 분리 산출하는 경우는 각각에서 분할 점수를 산출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합 산출하는 과목일 경우에는요, 대표 학과만 분할 점수를 산출해서 통합으로 산출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통합 산출할 때는요, 만약에 A과, B과, C과가 예, 특성화 고등학교는 뭐 특목고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학과나 특목고에 학과가 세 개 있는데 세 개 있는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 공통 수학을 우리는 통합 산출하는데 추정 분할 점수가 학과별로 점수가 다르면 통합 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 산출하는 과목의 학과별 분할 점수가 다르면 학기말 성적을 통합 산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 같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A과, B과, C과를 통합 산출한다면 A과만 대표적으로 분할 점수를 산출하고 나중에 그 성적을 통합으로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 산출 결과 복사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메뉴를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우리는 추정 분할 점수하고 관련된 예, 내부 승인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마 해당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승인 관리라고 있습니다. 예, 메뉴에 업무 승인 관리 아마 권한 관리자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 문서 관리가 있고요. 결제 문서 관리에서 예, 업무 영역을 교무무하고 조율하시면 결제 문서명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추정분할 점수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분할 점수하면 추정분할 점수 결제 문서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필평가 추정분할 점수 산출 마감과 즉 학기말 추정분할 점수 산출 마감 이게 방금 설명드린 두 개의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집필평가 추정분할 점수 산출 마감은 집필평가 추정분할 점수를 라운드 확정할 때, 산출 결과 확정할 때 쓰는 결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 승인 해제하게 되면 우리가 각 과목별로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를 확정할 때, 라운드 확정할 때 요걸 해제하면 따로 결제 상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내부 승인은 세 가지가 다 해제가 되어 있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내부 승인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필수 입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요 둘 중에 하나, 이미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학기말 추정 불안 점수 삼칠 마감 우리는 하겠다 하면 내부 승인 계속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는 내부 승인 안 했다면 해제하시고 예, 둘 중 하나 선택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신 대로 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요. 그런 다음에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할 때 예, 우리 저희가 나중에 지필평가를 할 때, 학기말 추정분할 점수 산출해서 할 때, 저희가 여기를 임의로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분할 점수는 여기서, 예,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점수 산출 결과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저희가 네, 산출 결과를 복사해서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연수 서버이기 때문에 학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특성화 혹은 특목고인데 예, 우리가 여러 개의 학과가 있다. 그리고 통합 산출한다 그러면 대표 학과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예, 다른 곳에 선택해서 일괄 적용 눌러주시면 복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통합 산출하는데 분할 점수까지 일일이 다 맞추지 않으셔도 이렇게 하나의 과만 산출과 복사를 활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성취준 보장도 추가 학습 마감 관리에서요. 대상자가 영명인 경우 확정 반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담당자 판단에 따라 마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인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능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인원수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아마 기능이 개선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 그전에 뭐 0명 0명 나타나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잘 불분명했는데 요것들은 좀 기능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점수 기능과 관련된 거, 저희가 1학기 때 이미 요거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집필평가 분할 점수 산출 과정에서 모든 교사가 완료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능 변경이 적용됐다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이 됐는데 아마 이제는 기능 개선돼서 사람들을 저희가 몇몇들은 제외해서 저희가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게끔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분할 점 산출 과정에서 예상 점수를 입력할 때요. 표출되는 담당 교사는 일부 교사를 제외하시도록 콤보 박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학기 때 아마 1차 지필평가, 지금 문항 지금 산출하고 추정 분할 점수 같은 거 입력할 텐데, 예, 일부 교사가 그 추정 분할 점수에 참여하지 못할 시에는 이렇게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의로 제외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뜻 몇몇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목 담당 교사 과목별 출발 화면에서 한 학기 출석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저희가 1학기 때 좀 많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운드 확정하고 문항 오류 같은 걸로 인해서 좀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의 라운드 확정 후 문항 점수를 수정하면 기존에 확정된 라운드를 사용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기능이 개선돼서 지필평가 난이도나 배점 그리고 난이도 배점 만점 변경으로 새로운 라운드 추가 없이요. 기존에 확정된 라운드에 수정된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정한 라운드를 취소하고 새로운 라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문항정보표를 수정하여도 기존 확정된 라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근데 9월 중에 해당 기능 개선 예정인데 지금 현재가 개선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간 조금 편리하게 문항정보표 수정할 때 기존 확정된 라운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 생활에서 기능 개선된 거는 위탁교육기관이 나이스 플러스를 통해서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 창체 활동과 연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국제 AP나 IB 교육과정 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을 현재부터 분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금 된 것도 있고 혹은 예정인데요. 이렇게 기능 개선 진행 사항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문이 오고 얼마 전에 나이스에 적용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이전 학년도 저희가 성적 자료를 조회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전 연도 성적 자료를 조회를 해야 되면 저희가 권한을 받아도 나이스의 학기를 다 돌려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기능이 개선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학년도 이제 자료 권한은 다 받아야 되겠죠. 성적 조회 권한, 자료 권한은 이전 연도 다 받게 되면은요. 3세대 나이스에서도 했던 건데요. 교무 학기를 변경하지 않아도 이전 연도, 당해 연도 포함한 총 5개 학년도의 성적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 전에는 이제 권한을 다 받아도 해당 학년도 학기를 다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좀 어려웠었는데요. 자, 이제는 혹시나 필요하시면 해당 기능 권한 받으시고 그러면은 해당 메뉴에서 우리가 성적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능 개선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저희가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메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